반갑습니다. 영원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중건 해외 선물 전략 연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부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 만들 때 큐리스트 받아와서 사용할 것만 매니저 줌 서브 큐, 트레이더 큐, 전략 연산 큐 추출하고 설정 불러오고 로고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이제 이 틱 시그널이 달라요. 주식 같은 경우 매수 매도만 있었어요. 그죠? 틱 시그널에 보시면 요렇게 틱 시그널이 매수 매도만 리스트로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바이롱 롱을 매수하고 롱을 매도하고 숏을 매수하는 게 셀 숏이에요. 그죠? 숏을 매도하는 건 바이 숏 요렇게 구분할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 외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죠? 유사하고 전량 불러오는 것도 이제 DB 테이블명만 달라요. 스트레러지 DB에서 퓨처 바이, 퓨처 셀, 퓨처 옵티 바이, 퓨처 옵티 셀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전략인지 아니면 최저가 전략인지 구분해서 기본 전략이 있으면 기본 전략 코드 불러오고 최저가 전략이 있으면 최저가 전략 불러오고 변수 불러오고 변수를 셀프 바스에 이렇게 셀프 바스 형태로 다시 만들어요. 변수 값에 이제 스트링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변수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스플릿해서 콤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플로트 아니면 인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셀프 바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터 전략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set by strategy 들어가서 get by indi strategy로 함수로 매수 전략과 그리고 보조 지표의 설정 값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매도 전략 불러오고 기본 전략일 경우 기본 전략에서 불러와서 컴파일 해주고 최저가 전략일 때는 최저가 전략 매도 전략에서 불러와서 컴파일 해주는 거고요. 경각 틱수 설정도 주식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인 루프에서 이제 전략 연산 큐를 감시를 하는 거죠. 해외 선물은 전략 연산이 프로세스가 하나예요. 그죠? 그 두플 형태일 때 두 개가 아니면 길이가 두 개가 아니면 에이전트 큐에서 날라오는 데이터고요. 그게 아닐 때는 설정 바꾸는 업데이트 듀플, 스트링은 각종 명령들 스트링 형태로 날라오는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업데이트 듀플부터 보시면 이 데이터에 구분하고 데이터 듀플 형태로 이렇게 날라오는데 잔고 목록일 때 잔고 갱신하면서 두 번에 한 번씩 관심 종목 푸시하고 하이로 정리하고 하이로 딕셔너리 정리하는 게 요거예요. 그죠? 요것도 주식할 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잔고가 있으면 잔고 거래 대금으로 정렬한 다음에 다시 딕셔너리 잔고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UI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하이로 딕셔너리 있으면 하이로 딕셔너리에서 잔고에 없는 종목 삭제하는 부분이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문 자체가 구분이 영어기 때문에 완료 신호도 언더바 컴플리트 이런 형태로 날라오게 해놨어요. 트레이더 할 때 설명이 자세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플리트면 컴플리트 제거하고 시그널에서 구분으로 있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플리트를 빼고 구분 인자에 넣어야 되죠, 그죠? 시그널 딕 시그널은 이렇게 요거 4개만 있으니까요, 그죠? 캔슬 됐을 경우 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이 이제 바이롱이나 셀쇼 이렇게 매수한다는 매수형 구분일 경우 구분 넘버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죠? 시그널 보낼 때 시그널 넘버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없을 경우도 있어요. 수동 주문하거나 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현재 어레이에 길이만큼 길이에서 마이너스 1 해야 현재 인덱스가 나오죠. 그래서
매수틱 번호를 여기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캔슬이 이제 이거는 완료됐을 때고 컴플릿, 캔슬일 때는 캔슬 글자 빼고 시그널에서 제거하고요. 수동일 때 매뉴얼, 수동 주문일 때는 요 시그널에 넣어 둬야 그죠? 중복 주문이 안 나가죠. 그래서 not in 시그널 구분해서 없을 때 append 하고, 매수 전략 날라오면 다시 매수 전략 설정하고, 매도 전략은 바로 컴파일 해 주면 되고요. 차트 종목 코드, 차트 코드의 기록, 설정 변경은 틱색 변경하고 전략 다시 불러오는 거고요. 종목 정보 날라왔을 때 딕인포 갱신하는 거예요. 그죠? 에이전트에서 틱인포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여러 번 TR 요청해 가지고 틱 단위랑 틱 같이 위탁 증거금들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파일링은 저만 알면 되는 거고, 굳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프로파일링 할 때 이렇게 전략 연산 프로파일링 한다고 설정에 만들어 주면 C 프로파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 프로파일 한다고 객체 만들어 주고 객체 사용할 거다. 그렇게 한 다음에 종료되기 직전에 프로세스 다 돌고 UI에서 이거를 보내요. 프로파일 결과 보내라고. 그러면 그 객체에서 프린트 스테이트 해서 소트 커뮬레이티브 이렇게 하면 결과를 쭉 찍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함수별로 뭐 지연 시간이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속도 갱신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업데이트 스트링은 대부분 어 매수 전략 중지, 그러니까 트레이더에서 수익률이나 수익률 금지나 수익률 종료나 손실 중지할 때 여기 날라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 난으로 바꾸면 이제 전략이 중지되는 거죠. 그때 텔레그램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응답을 해 주는 거고요. 플러스 종료는 그래도 바로 시스 엑시트 요게 실행되도록 되어 있고, 그 전략 연산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게 요 부분이 틀리죠. 이제 여기는 그 없는 게 있어요. 주식하고 다르게. 전일 동시간비 이런 게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 여기 전일 회전율, 전일비 이런 게 없어요. 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수량이 틀립니다. 총 개수가.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번호가 일부 쭉 가다가 틀려요. 여기는 보시면 51 번까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61 번까지 있죠. 10 개나 차이 납니다. 그죠? 그 부분 다르고,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같아요. 이전값 불러오는 거 파라미터 프리비어스, 그 부분에서 인덱스 n이랑 요 프리값 마이너스 1은 매수 시점 기준값이라는 거, 그죠?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현재가는 현재가부터 쭉 파라미터 프리비어스 이용해서 구하게 되고요. 요거는 어레이의 2000 어레이의 인덱스 번호고, 프리값은 이전값. 그때 이제 전부 다 이 n 값들은 이렇게 이전 값들이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고요. 이동 평균은 이제 여기서는 60, 300, 600, 1200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프리비어스에서 가져오면 되고, 아닌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어레이를 끊어 가지고 민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때 이제 중요한 거 인덱스 n에 플러스 1 기준으로 프리 마이너스 틱 마이너스 해 준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나 이전 어레이를 인덱싱할 때 요 부분 콜론으로 인덱싱할 때는 항상 현재 인덱스에 플러스 1이 그다음 요까지 끊는 값이에요. 현재 인덱스까지.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파라미터 에이리어는 이제 구간 함수들이죠. 구간 검색을 하는 함수들. 그러니까 최고 현재가부터 초당 거래대금 평균까지 다 파라미터 에이리어를 이용해서 2000원의 인덱스 번호, 그리고 몇 번째에 있는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덱스 번호 그리고 몇 번째 있는지 어떤 걸 사용할 건지예요. 그죠? 원래 인덱스 번호는 1 인데 그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 현재가도.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벡터 번호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틱수일 때는 어레이 인덱스 번호를 바로 구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벡터 번호로 구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넘겨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주식에서 했기 때문에 익숙하죠. 파라미터 디그리도 같아요. 그죠? 어레이 인덱스 번호, 벡터 인덱스 번호 요렇게 넣고 개수값 CF는 여기 있는 디그리가 이제 퓨처 틱이고 퓨처 틱이 되겠죠. 분봉은 퓨처 민일 거고 그죠? 각도는 개수값이 0 이고 등락률은 개수값이 0, 당일 거래 대금은 1 이에요. 그죠? 이것도 설명했었습니다. 경각 티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시분초랑 호가 단위, 여기서는 호가 단위가 종목 코드에서 호가 단위 요렇게 구하면 돼요. 요런 형태로. 그건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호가 단위가 같기 때문에 저렇게 바로 틱 인포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가 잔량들, 호가 인포들 요렇게 하고 평균값도 하나 모자랄 때, 하나 적을 때 현재가를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부분 그게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틱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지 그 대신 이제 몇 개 빠진 게 있겠죠. 전입이랑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2000 어레이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간 이거 왜 이게 있죠? 바꿨는데. 잠깐만요. 네,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드가 이제 고치면서 이전 코드가 남아 있어서 변경했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똑같아요, 주식과. 어레이 종목 어레이 키 없으면 새로 2000 어레이 만들고 있으면 기존 거에 mp 닷 r 언더바 해서 기존 거 2000 어레이 만든 거 더하는 부분 다 같아요. 그죠? 경과 틱수 계산하는 것도 다 같고 이제 체결 강도 평균이 0이 아닐 때만 여기서는 이제 어 동시효과가 VI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주식과 다르게 그래서 빠져 있으면서 이제 잔고는 이제 주식과 달라요. 주식에서는 보시면 포지션이랑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롱인지 숏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은 포지션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수동 매수를 위해서 남바가 없을 경우 현재 남바를 이런 형태로 넣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잔고 딕셔너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추출을 해서 평가 금액을 이제 평가 금액과 매입 금액은 같은데 평가 금액을 이제 계산할 때 다르게 해요, 여기서는. 자, 우리는 이제 매입 금액은 이제 위탁 증거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매입 금액이. 뭐 한 계약 매입하면 1 플러스 위탁 증거금 곱한 게 매입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트레이드에서. 그래서 이제 현재가랑 매입가를 빼고 틱 가치를 곱하는 거예요, 거기. 현재가에서 매입가 빼면 어 그러니까 1 달러당 달러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틱 가치를 곱하면 어 상승한 가치가 나와요. 거기서 보유 수량을 곱하면 이 평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에서 평가 금액을 넣어서 종목 코드로 가면 수익금하고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 금액이 평가 금액을 더한 거다. 고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상승한 만큼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고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로 없을 때는 수익률 만들어 주고 하이로 있을 때는 종목 코드 0 번이 최고 수익률이고 최고 수익률보다 클 때 갱신하고 최저 수익률보다 작을 때 1 번을 갱신하고 그래서 하이로우를 가져오면
최고 수익률이랑 최저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보이슈가는 이제 CME 기준 시간에서 매수 시간이 CME 기준 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토탈 세컨즈 하면 보유 시간이 되는 거죠. 매수틱 번호는 바이 넘버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잔고에 없을 때는 전부 난이나 0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연산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여기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복잡하긴 한데 잘 보시면 간단해요. 바이롱하고 셀숏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주식에 비하면 이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셀롱하고. 저게 이제 두 개씩 있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포지션도 이제 나딘 바이롱에 없는데 포지션이 난일 경우 그죠? 포지션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포지션이 그러니까 매수 상태일 경우 포지션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포지션이 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식에서는 매입가로 했는데 여기는 포지션 기준으로 잔고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수 시그널인데 시그널이 없으면서 포지션이 난 상태여야지만 바이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셀숏도 나딘 셀숏이면서 포지션이 난이어야지만 셀숏 주문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A 조건은 요거고 B 조건은 요거예요. 그리고 C는 똑같이 매수 분할 시그널로 분할 매수를 할 건지의 설정이고요. 그러니까 C이면서 D인 경우가 있고 C가 아니면서 D 또는 E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요거 똑같아요. 그죠? 요거는 분할 매수 횟수. 분할 매수를 이제 균등 분할이나 수익률 기준으로 분할할 때는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시그널용, 매도 취소용 매수 시그널, 어, 이거 같게 돼 있네요. 요거 수정할게요. 여기 이제 매수, 왜 똑같이 돼 있죠? 아, 매도 취소용 맞죠? 매도 취소용.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셀롱도 매도지만 바이숏도 매도예요. 그죠? 그래서 셀롱이 없고 바이숏에 없을 때, 그죠? 없을 때 매도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 않을 때죠. 여기 없을 때니까 기본적으로 not in 셀롱, not in 바이롱, 바이숏이잖아요. 그래서 없지 않을 때 있다는 거예요. 매도 취소용 매수 시그널이니까 매도 주문이 나가 있고 그때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딘 바이롱은 바이롱 상태이면서 나딘 셀롱이 아닐 때 그죠? 그럴 때 F나 G가 발동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BBT랑 BLK 금지 시간 내나 블랙리스트가 아닐 때 그죠? 그거일 때 A 또는 B 그리고 C and D이거나 C and E이고 아니면 D나 E이거나 아니면 F면 G 요렇게 두 개씩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잘 보시면 요 A가 여기서는 AO와 B가 되고 그죠? 요 B and C가 그죠? 여기서는 C and D, C and E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C, D가 여기서는 DE 또는 FG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길지만 두 개씩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FG가 아닐 경우 그죠? 요거는 매수 수량이 0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닐 때는 매수 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카운터는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주식 비중 조절 부분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셀 카운터도 비중 조절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매수 수량 결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D 또는 E는 이제 분할, 균등, 분할 하방일 경우 있고 상방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바이롱이랑 셀시어스 구분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롱 셀시어스를 두 개 다 펄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분할 매수 기준 수익률도 현재가
이렇게 매수 시점 현재가죠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돼요. 그죠? 고정 수익률은 요렇게 매수가 기준으로 매수 시점의 현재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니면 그냥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D의 경우는 D가 이제 바이롱이잖아요. 그죠? 바이롱. 그리고 E는 셀숏이에요. 그죠? D의 경우는 매수 분할 하방이고 하방 수익률보다 하방 수익률보다 작을 때 그죠? 그리고 상방은 상방 수익률보다 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숏일 경우 똑같이 상방일 때도 하방일 때 하방보다 작으면 상방일 때 하방보다 작으면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롱 또는 쉘숏일 때 이렇게 주문이 나가는 거고요. 그 일반적인 전량 연산은 바이롱 쉘숏이 두 개 다 추루 상태로 넘어가서 전량 연산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과 똑같이 매수 주문이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 바이롱에 있는지 쉘숏도 매수니까 쉘숏이 있는지 두 개 다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청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익금이 위탁 증거금의 실제로는 80% 까지 되면 청산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0% 이하일 경우 청산하도록 해 놨어요. 80% 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요것도 많이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청산 여기 이제 강제 청산을 약자로 GJCS라고 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되면 강제 청산되도록 위탁 증거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됐을 경우 강제 청산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80% 돼야 50% 되면 문자 오고 80% 되면 강제 청산됩니다. 위탁 증거금 기준으로. 그래서 30% 아예 강제 청산되도록 해 놨어요. 혹시나 원하지 않으신 분은 요거는 50%에 하려면 이거 50으로 바꾸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매도 금지 시간 확인하고 매수 분할 횟수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이 길어요. 많이 긴데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두 개씩 있는 것뿐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 한 모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A는 이제 바이롱이 없고 셀롱에도 없으면서 바이롱에도 없고 이제 셀롱에도 없어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이. 두 개 다 없을 때만 매수 신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횟수가 1일 경우 근데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안 할 경우에요. 숏도 이제 분할 매도를 안 할 경우 그죠? 숏도 not in short sell sell short 그리고 not in buy short 없어야 되고 분할 매수 횟수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 횟수 1일 때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가 1일 때 A 또는 B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매수 분할 시그널, 분할 매수일 때 시그널로 분할 매수를 낼 건지를 결정하는 설정이고 그게 아닐 경우는 이제 요거 D 또는 E 상방 하방으로 수익률 기준으로 그죠? 분할 매도하는 거 그 두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매수 취소형 매도 시그널 요거 두 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손절 수익률 청산 이제 두 개씩 있어요. 롱 숏 있고 이건 매도 손절 수익금 청산 기준 두 개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금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씩 있죠. 설정에서 두 개씩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강제 청산일 경우 이렇게 두 개, MN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긴데 뭐 같아요. 주식하고 잘 보면 주식도 이제 A, O와 B, N, C, D, E, F잖아요. 그죠?
두 개씩 있는 거예요. AOR가 AOR B고 CND가 이제 CNE 두 개가 있는 거고 DEFG HJKLMN 요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매도 수량은 0 인데 강제 청산일 경우 요게 전부 강제 청산이잖아요, 요 부분. 청산 수익률이라든지 강제 청산 당할 경우 요게 이제 H부터 N까지예요. 그죠? H부터 N까지. 그래서 그때는 보유 매도 수량이 보유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가 횟수가 1일 때 A, B를 합쳐서 그때는 전부 매수 수량이 매도 수량이 보유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NC가 아닐 때 이 중에 이제 A, B랑 N, B 그 H부터 그 FH, FG가 이제 그 매도 시그널이죠, 요거. 그때 아닐 때만 매도 수량을 정하는 거예요. 요거 분할할 때. 그래서 분할할 때만 매도 수량 정해 가지고 그래서 매도 수량 다 정하고 A and B 분할 매수 또는 FG일 때 그죠? 분할 매수할 때만 전량 연산 타게 되는 거고요. FG가 이제 요거 매수 시그널일 때만이잖아요. 그죠? 매수 취소 매도 시그널 그리고 C일 때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닌 상방 하방일 때 DEH부터 MN까지 그죠? 요렇게 MN까지인데 이제 그중에 D랑 E만 분할이죠. D랑 E. H부터 M까지는 강제 청산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같은데 HJKLMN 그죠? 그렇게 쓸 필요 없는데 그럼 강제 청산을 요렇게 하죠. H 같으니까 요렇게 바꿀게요. 그것도 H부터 요거까지 A 강제 청산으로. 강제 청산 일등은 요렇게 되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DE 또는 강제 청산일 때, AB 또는 강제 청산일 때 요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커밋하고 합시다. 표시되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 청산일 경우 이제 요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HKM HKM일 때는 셀롱이고 그죠? ZLN은 바이 숏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롱롱롱은 HKM JLN 그죠? HKM JLN 이렇게 되는 거고 분할일 때는 롱일 때 그죠? D가 롱일 때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보다 분할 매수 횟수 곱하기 1 곱해서 하면 되고 하방일 때는 수익률이 클 때, 상방일 때 하방일 때 마이너스 상방일 땐 플러스 그죠? 클 때 하방일 땐 작을 때 상방일 땐 클 때 요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라고 시그널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은 요렇게 돼요. 해외 선물의 시그널은 그 코인 할 때 코인 선물도 이제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걸 두 개 다 요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관심 종목 업데이트는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차트 보내는 것도 같고 수시시간 기록하는 것도 같고 바이 카운터, 셀 카운터 그리고 비중 조절 적용해서 매도 횟수가 있는지 비중 조절 있는지 해서 적용하는 것 같고요. 그죠? 비중 조절일 때만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어이?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일 때. 분할 매수했어. 맞네요, 맞네요. 어, 분할 어, 보이스라. 이거는 왜 이래 놨죠? 보이스라. 리턴을 요래 해놨네요. 그래, 이걸 비슷한데 똑같이 안 해놓고 헷갈리게 요래 해놨네요. 그죠? 매수할 때도 분할이 적용되는데
비중 조절 일 대 아닐 때만 확인해서 여기 넣으면 어차피 100%로 잡혀서 요렇게 매수 수량이 리턴돼요. 근데 매도는 또 요렇게 구분해 놨네요. 요렇게 할 필요 없는데 요것도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분할 안 할 경우 더 빠르게 계산하려면 요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요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바이랑 셀이 다르고요. 다른 거는 이제 다 같아요. 저장하는 것도 같고 이제 저장할 때 이제 컬럼만 다르겠죠. 이제 그 전일비, 동시간비, 회전율 이런 게 없으니까 고것만 컬럼이 빠져 있고 저장하는 방법은 DB명만 다르고 다 같아요. 그죠? 요 컬럼의 길이 구해서 그것만큼 끊는 거. 그죠? 어레이는 평균값 계산한 것들이 뒤에 많이 최고값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끊어서 어레이 저장하는 것까지 같아요. 설명할 거는 요거 바이생 요 부분만 하면 되죠. 그래서 바이의 구분이 롱일 때는 바이롱이고 아닐 때는 쉘숏이에요. 그죠? 바이가 발생했을 경우. 그죠? 바이롱인지 아닌지만 넘어와요. 바이 그 신호에 보면 이렇게 바이롱이나 쉘숏일 때 바이롱만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롱이 아니면 쉘숏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이에서 바이롱이면 바이롱 아니면 셀쇼 이렇게 해서 지정가 주문일 때 기준가가 현재가로 해놨다가 설정해서 매도 1호가나 매도 2호가면 이렇게 바꿔요. 그 대신 이제 바이롱은 일반적인 것처럼 상방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도 1호가가 기준가가 되고 아닐 경우는 매수 1호가예요. 반대로 하니까. 그죠? 요게 달라요. 요 부분이 반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셀일 때는 반대로 돼요. 그죠? 그리고 시그널에 국분에 종목 코드 넣어 두고 시그널 넘버 기록해 두고 전량 연산으로 시그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호가에서는 이제 요것도 다르죠. 바이롱일 때는 매수 호가가 되는데 아닐 때는 반대로 매도 호가 이제 매도 호가가 반대로 매수 호가가 돼요. 바이롱이 아닐 때. 이 부분은 틀려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매수기 때문에 매수 지정가 범위만 요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셀에서는 반대겠죠. 그죠? 부분이 셀롱일 때는 매도 호가인데 반대로 이제 아닐 때 그 바이숏일 때는 매수 호가예요. 그래서 매도 시장가 범위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구하는 방법은 같아요. 호가 전량. 그래서 이 포문 안에 매도 호가, 매수 호가를 안 적고 그냥 호가 전량이라고 적어 두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 방법은 주식하고 같아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예상 체결가를 만들 때 이제 호수점 자릿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 할 때 매수 금액에서 매수 수량을 빼 나누고 소점 자릿수로 이렇게 라운드 해 줘요. 그죠? 체결가, 가격의 소유점 자릿수가 있었잖아요, 디귿포 만들 때. 그걸로 이렇게 라운드 해 주면 돼요. 매수장이 0이 아닐 때만. 매수장이 0일 때는 그 취소용 시그널이기 때문에 0으로 해서 그대로 트레이더로 주문을 보내면 됩니다. 그죠? 셀도 같아요. 그죠? 셀롱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셀롱이면 셀롱 아니면 바이숏. 그리고 지정가 기준할 때도 셀롱이면 매도가인데 반대로 아니면 매수가. 요것도 반대로 되어 있는 거고. 요 호가도 잔량도 호가 및 잔량도 셀롱일 때 아닐 때를 구분해서 요렇게 계산한 방법은 같고 예상 체결가도 소점 자릿수 요거는 매수랑 같죠. 그리고 시간을 추가하고 전량 연산으로 요렇게 보내면 됩니다. 시그널을. 그렇게 하면 키움 전량 연산 틱용 설명이 다 됐죠. 그럼 분봉령도 봅시다. 이제 분봉령은 이제 보조 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거죠. 보조 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 계산한 방법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죠? 쭉 같아요 주식하고.
쭉 다 같아요. 일부 이제 인덱스 2005의 인덱스 번호랑 벡터 번호가 벡터 인덱스가 달라요. 그죠? 파라미터의 번호 이거 원 번호고 계산된 후에 인덱스 번호고 요런 거예요 차이가. 쭉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르죠. 똑같이 이거 데이터도 계산한 데이터도 요렇게 추가해서 넣어 두기 때문에 요 인덱스 번호만 이렇게 가져오면 이전 값을 요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여기 체계 시간은 분 단위로 끊어 주기 때문에 00 더해 가지고 10분초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게 다르고요. 보조지표 값도 요렇게 미리 0 으로 선언해 놨다가 1 부족할 때 이제 이동 평균이 분봉하고 틱봉하고 달라요. 틱봉은 이동 평균을 보시면 60, 300, 600, 1200 요렇고 분봉은 이제 50, 20, 60, 120 요렇게 5개 구합니다. 여기는 틱봉은 4 개고요. 그죠? 요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거는 다 같아요. 이제 분당일 뿐이에요. 초당인 걸 분당으로 바꾸고 분봉고가 저가 요렇게 입력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모을 거고 그래서 뭐 이거를 왜 적어 놨냐면 이걸 기준으로 요걸 코딩할 때 다 번호를 매긴 거예요. 어디에 이 번호를 인덱스 번호를 그리고 인디케이터 밸류스 가져와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고 보조지표 계산할 어레이를 안 합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현저가, 고가, 저가, 거래대금 합쳐 가지고 MC, MH, ML, MV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스트리밍, 테일립의 스트리밍, 스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UTIC 데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기존에 있으면 합치고 데이터 퀘리 계산하고 경과팅수 계산하고 그죠? 평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 설명했죠. 그죠? 분봉 이 부분은 다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다 같습니다. 이제 쭉 다 같고, 다 같고, 다 같으네요. 요 부분만 틀리죠. 차트 이제 분봉 틱을 할 때 보면 이제 계속 차트 코드일 때도 이제 틱마다 초마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틀리죠. 요거 분봉은 이제 전량 연산일 때만 전량 연산이라고 해라고 넘어올 때만 전량 연산을 하고 그게 아닐 때는 안 해요. 그죠? 그럴 때 데이터 길이만 이렇게 계산하고 데이터 길이를 여기서 쓰니까 요 그래 전량 연산 아닐 때는 데이터 길이를 계산해야 돼요. 봅시다. 주식에도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그죠?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아니요. 돼 있네요. 그죠? 그 데이터 길이 계산해서 종목 코드일 때 이제 분봉일 때는 차트 데이터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전량 연산일 때는 합쳐졌으니까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 없을 때는 안 합쳐졌으니까 기존 코드의 마지막 데이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1 분봉이 완성되기 전에 데이터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그거는 이거에 합치면 안 돼요. 그죠? 합치면 계산이 오류가 나니까 평균값들이. 그래서 안 합치고 별도로 차트 어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회성을 만들어서 요렇게 루프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실시간 차트라고 데이터 요렇게 보내는 겁니다. 요 부분만 틀려요. 분봉 전력 연산은. 그죠? 그러면 해외 선물용 전략 연산 프로세스 설명이 완료됐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